우리 교재 351페이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은 송금 용인되는 제세 공과금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 부분의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요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특별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특별회비죠.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금과 공과금으로 송금 전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인정받을 수 있고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배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금 용인이 되는데 초과 배출금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송금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송금 불산입되는 조세 공과금에 뭐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벌금, 과료,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이라든가 교통 위반 부담금, 그 다음에 교통사고 벌가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이제 송금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의무화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송금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8년 2월 21일 날 예규가 나오면서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2월 달 이후부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요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연체금 관련되는 부분 송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산금하고 연체하고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특히 이제 법인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 늦게 내갖고 가산금 묻는 거 있죠. 연체로 묻는 거 있죠. 그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 개발 부담금이나 과밀 부담금, 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금 인정되는 보험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용 공제 기여금이 있죠. 회사에서 부담하는 내일채용 공제 부담금, 이 부분은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가 적용이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승급비용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급비용은 비용의 발생 효과가 2사업연도 이상 걸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자 비용이나 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개 연도에 걸쳐 있을 때는 기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 곱하기 총 일수분의 승급 일수해서 승급 비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화재 보험, 그 다음에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은 일자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35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계정, 잡손실 계정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판관비에 보면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그죠? 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계정 내용 중에 송금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잡손실 계정으로 많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손실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 교통위반, 관세법 위반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전부 송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계정 과목을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가셔갖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삭제하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불러오기 통해서 작성하시기 전에 F4번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에 보면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980번 잡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불러오면 잡손실 계정과 관련되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셔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공장용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죠.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돼야 되고요. 불법 건축물 송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법인세 지방소득세 송금 인정 안 되고요. 전기요금 연체금 송금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송금 인정되고요. 교통위반 벌가금 송금 인정 안 됩니다. 관세법 위반 송금 불산입 대상이죠. 이렇게 송금 불산입으로 표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해야 됩니다. 소득 처분이 동일한 규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토지 취득세에 관련되는 부분 유보 처분했고요. 제가 벌금 관련되는 부분 나머지 640만 원 기타 사회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1275만 원 세무조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 서식 작성하는 거는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급 비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57페이지에 승급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 가셔갖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우리 승급 비용이라고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7월 1일 날 그러니까 공장 화재 관련해서 보험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료 납입할 때 전부 승급 비용으로 처리했고 기간 계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 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계정 과목 중에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들 한번 열어갖고 보시면 보험료 중에 내용들 보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600만 원 나오죠. 그죠? 자동차 삼성화재에서 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계산해야 되는데 전액 비용 처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법인 조정으로 가서 승급 비용 명세서 쪽에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체 삭제를 하고요. 전체 삭제를 하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F4번에 계정 구분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 내용 살펴보면 미경과 이자, 승급보험료, 승급 임차료에서 그러니까 일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보험료는 양편 삽입으로 원칙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날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미경과 이자나 승급 임차료는 한쪽만 들어갑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는 자, 우리 보험료 계정과 승급 비용 계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821번 보험료만 있기 때문에 판관비에 있는 보험료만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제조원가라든가 공사원가 쪽에 보험료가 있으면 별도로 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등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821번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계정 구분 등록은 승급 보험료로 처리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부 양편 산입이고요. 금액 반영은 지급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이제 승급 비용이나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 계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급액으로, 승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승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반영합니다. 자료를 반영하면 우리 상관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재수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보험료 납부한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하시고 화재보험 관련되는 부분 공장화재 7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죠? 7월 1일까지 금액은 회사에서 선급비용으로 계산한 게 1,500만 원인데 지급금액 1,500만 원이죠. 입력하게 되면 세무조정 금액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선급비용이 745만 9,016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입니다. 2023년 11월 1일까지 600만 원이 지출됐고 회사의 선급비용 한 푼도 계산 안 했죠. 한 푼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다 500만 원 전부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비용 보험료 과다 계상함 과소 계상함 금액 5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도 있죠. 선급비용에 대해서 754만 984원에 대해서 과대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급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세무조정 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결산할 때 보험료 계상을 할 때 이 계정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하셔서 기간계산해서 선급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회계 처리를 미리 하시게 되면 선급비용 명세서도 작성하게 되고요. 그죠? 선급비용 명세서도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